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2020년도 반이 흘러갔군요. 시간 정말 빠릅니다. 7월의 첫문을 여는 오늘도 곳곳에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낮에 비가 오지 않으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자, 1부에서는 이웃사촌들을 만나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경기도 마을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마철 운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동차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보내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하죠. 먼 곳에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지내는 이웃인데요. 요즘에도 그런 사이가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또 우리 마을을 이웃들과 함께 살기 좋은 곳,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웃사촌들을 만나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온 리포터계의 살아있는 화석,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워낙 많은 현장에서 취재하시는데 네. 요즘처럼 너무 덥거나 또 장마철 아무래도 힘드시죠? 네, 힘들긴 하죠. 예. 그런데 저는 이 힘듦을 즐기고 있어요. 땀이 흘리면 땀이 흘리는 대로, 예, 예. 비 오면 비 맞는 대로. 너무 네. 정형적인 멘트 아니에요? 네, 사실 체질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물론 진짜 힘들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막 부채질을 해주실 정도로 그런 맛에 또 인터뷰를 하러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다녀온 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제가 다녀온 곳은요,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입니다. 예. 이 다녀온 위치만 얘기 들어도 시골 약간 농촌 같은 느낌인데 그런 느낌 듭니다. 맞습니다. 이 경기도 여주시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공동체 모임 이름은 주록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입니다. 뭔가 좀 두드리는 활동할 것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이름이네요. 예. 원래는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오던 농악 풍물패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농악 풍물패가 2014년 1월에 정식으로 단체로 결성이 돼서 그 이후로는 뭐 마을 행사나 뭐 다른 지역의 봉사 활동도 하고 있고 또는 공연 자원봉사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는데요. 2017년부터는 이 주록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문화 활동을 하면서 이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만난 마을 공동체의 특별함이라고 하면은 네. 그 농촌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농촌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제가 다녀온 이 공동체 모임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그건데요. 예. 농촌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이 공동체 모임을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임의 리더인 이혜옥 씨는 원래 도시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 주록리로 삶의 터전을 옮겼는데요. 예. 이 모임은 도시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에 강당이 생기면서 이곳에서 공동체 활동이 더 활성화됐는데요. 예. 원래는 마을에 있는 강당에서 이 모임 활동을 주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이 강당을 이용할 그렇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3사람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니어 공유 공간 앞마당에서 공동체 모임을 진행을 예. 했는데요. 이 주록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 회원 심재식 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공동체는 나부터 마음을 놔야 된다. 그리고 있어서 좋다, 옆에. 믿음. 왜냐면 이런 산골에서 아시다시피 당장 아파도 그분들이 있어야 같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고 어깨를 나눌 수 있고 어딜 가도 같이 갈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이런 공동체 생활을 안 한다면 옆에 누가 사는지 저 산 위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이걸로 인하여 여러 사람 동네 사람들이 모이니까 서로를 아는 거고 또 옆 사람이 또 그 옆 사람을 또 가르쳐주고 같이 인사할 수 있어서 동네로 봤을 때는 서로 알 수 있는 큰 기회라고 봐요.
예, 사실 요즘은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이웃 주민들을 알게 됐다. 이런 심재식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혜리 리포터가 방문한 날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요즘에 이 주롱리의 경우에는 농부들이 깨를 심는 아주 바쁜 시기예요. 예. 그런데 이 공동체 모임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코로나19 모임 때문에 그동안 모임을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랜만에 모인다고 해서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였습니다. 제가 찾아간 날은 실버 체조 수업을 진행한 날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유럽이나 외국에 가면 공원에서 이렇게 요가 매트를 깔거나 그렇죠. 아니면 예. 요가하는 모습을 뭐 TV나 자료 화면이나 아니면 직접 예, 예. 눈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곳에서 그걸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앞마당에서 이 보라색 매트를 깔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강사의 동작에 따라 따라하고 있었는데 궁금한데요? 네. 예. 오전에 보통 이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워낙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직접 어르신들이 천막을 쳐서 햇빛도 가리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예. 이 청정한 자연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저와 함께 이 공동체 모임이 진행됐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세트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아이 힘들어 그거 숫자도 힘들어 죽겠네. 운동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우울증이 많아지시잖아요. 외로움도 많아지시고. 그래서 많이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분들이 단합이 잘 되세요. 또 리더분께서 잘 이끌어 주시니까 거기에 또 잘 협조해 주시고 단합이 잘 돼야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것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도 요가 코너가 따로 네. 3분짜리가 배치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요가를 배울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장에 다녀오셨던 그 어르신들이 계신 네. 요가 현장에서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네. 못해가지고. 네, 정말 쉽고 간단하게 예.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따라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한데 네. 어르신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주롱리 마을의 위치가요, 경기도 곤지암, 양평, 그리고 여주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지만 교통은 편리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는 차가 있는 공동체 회원들이 직접 이 마을의 어르신들을 픽업해서 이렇게 모셔와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 모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올해 86세라고 오, 합니다. 연세가 많으시네요. 네, 이 어르신도 이 건강교실 그리고 이 모임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버체조 시간에도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예. 무엇보다 이렇게 웃고 즐기면서 이 공동체 모임을 하니까 마을에도 활력이 생겼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을에 90세가 넘는 어르신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 모임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내 마음이 젊어졌어요.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도 또 상쾌하고 여러 사람하고 웃으니까 아주 즐거워요. 여러 가지 하고 또 서로 이해도 하고 배려도 하는 점도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존경심도 생기고 뭐 어르신들한테 배우는 것도 많죠. 뭐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 거. 코로나 때문에 맨날 뭐 나가지도 뭐 노인정에도 못 가고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어르신 모여서 이런 얘기도 하고 웃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좋지. 네. 참 어르신들 그 반응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활동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지금 방송이 6시 내고 그런 느낌이 나는데. 뭔가 고향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롱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에서는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도시에는 보통 이제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이런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런데 농촌은 사실 그게 좀 어렵다는 그렇죠. 게 단점인데요. 그런데 이 모임은 이런 주민들의 갈증을 이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충족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예. 주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가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는데요. 풍물, 이 난타를 비롯해서 요즘에 또 어르신들의 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품바 장단도 예. 많이들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치매 예방 교실도 있고 또 라인 댄스 역시 정말 출석률 100% 자랑할 정도로 이 댄스도 하십니까? 네, 예, 어르신들이 예. 직접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한 1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과도 서로 돈독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17년 동안 이 마을의 부녀회장으로 활동했던 조정분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이해도 많이 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또
또 젊은 사람들이 뭐든지 뭐 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열심히 쉬어야죠. 그러니까 혼자 집에 우두막하니 앉아있는 것보다 얼마나 좋냐고. 그러니까 나는 기를 싣고 따로 다닐 거야 이러시어요. 공동체 활동을 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살만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시골도 이게 문화가 이렇게 그냥 막 생기다 보니까 뭐 시골이나 서울이나 뭐 그냥 활동하는 데는 막 그냥 화력이 넘쳐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궁금한 게 이 네. 모임이 지금까지 좀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부터 그 비결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우선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강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담당하는 리더가 예.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열정, 이 마음들이 더해지면 이 모임을 정말 끈끈하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공동체 활동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분야여야지만 뭐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이 모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제가 다녀온 이 주롱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가 이 모든 것을 갖춰서 5년 넘게 이렇게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주롱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 이혜옥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동체 활동은 내가 몰랐던 다른 세계를 내가 경험하는 거야. 이분들은 지금. 또 이렇게 오래도록 할 수 있었던 거는 재밌으니까. 절대 자기가 재미없으면 안 모여요. 서로가 서로를 알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근데 그거 넘기도 한 3년 걸렸어요. 우리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소속감이 생긴 거야. 지금은 뭐 여주 지역에서 우리 주롱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 그러면 마치 모범 사례로 보고 있어요. 네. 방금 모범 사례라고 네. 하셨는데 이런 공동체 모임이 더 확산되고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네, 사실 처음에 이 모임이 결성됐을 때만 해도 마을 주민들은 설마 이게 뭐지? 약간의 경계심을 좀 가지고 그렇죠. 계셨다고 예. 하는데요.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진심으로 또 진실로 다가가서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예. 지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도 여주시 주롱리에 활동하고 있는 농촌 공동체 모임, 이 주롱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공동체 모임은 농촌에서도 이제 귀농한 도시민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어울리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농촌 곳곳에서도 이런 공동체 모임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을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직접 들으니까 저도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여주시의 마을 공동체 주롱리 지화자 두드림 동호회에 다녀온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은요, 제가 형진 씨의 이 구부러진 척추를 바르게 세워줄 맥켄지 신전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정말 다 안 좋나 봐요. 네. 구부러지고 어디 좀 아프고 망가지고. 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직장인분들 출근하는 아침 일찍부터 또 저녁 늦게 퇴근할 때까지 앉아서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또 운전하시는 분들 예. 얼마나 오래 앉아 계십니까?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이 허리 통증. 아, 저예요. 그러니까요. 요통. 요통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 통증 완화에 좋은 맥켄지 신전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일단은 이름은 맥켄지 운동이죠? 맞습니다. 예. 이 맥켄지가 뉴질랜드의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를 신전시키는, 그러니까 길게 늘리는 단순 동작 반복을 통해서 예.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운동법을 고안했는데요. 이게 바로 맥켄지 신전 운동인데요. 빨리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알려드릴게요. 예. 먼저 의자 안쪽까지 깊숙이 앉아볼게요. 예. 엉덩이와 허리를 의자 등받이에 밀착시킬 정도로 깊숙이 앉으셔서 두 팔을 활짝 벌려볼게요. 예. 그렇죠. 두 팔 활짝 벌려서 살짝 늘어뜨리면서 숨 깊게 들이마시면서 척추를 천장 쪽으로 바르게 세우고 내쉬면서 두 팔을 등 뒤쪽으로 편안하게 내쉬면서 그대로 고개도 살짝 뒤로 넘겨볼게요. 네.
목이 아프신 분들은 고개 넘기지 말고 그냥 가시고요. 예. 계속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척추를 하늘 쪽으로 곧게 세우시면서 내쉴 때 어깨 힘 툭 풀러서 그렇죠. 그렇게 늘리는 동작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활짝 이렇게 펴내는 느낌이라서 정말 시원하거든요. 맞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굽어있던 허리를 들이마시면서 바르게 세우니까요. 네. 활짝 펴는 동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 허리, 어깨, 척추 곳곳이 시원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일하다가도 또 공부하다가도 운전하다가 잠시 세워두실 때도 이렇게 동작이 편하니까 어디서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들이마시는 호흡에 허리를, 등을,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예. 내쉴 때 편안하게 늘어뜨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요. 예. 굽어있던 척추가 좀 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요즘 요가 동작이 굉장히 편해지고 쉬워져서. 간단하죠. 네. 요즘 너무 좋네요. 네, 근데 곧 기대하세요.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요즘 요가 동작이 쉽다고 했더니 다음 주부터는 어려운 동작을 준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두렵네요. 자,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고요. 2부는 서울시 소식과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상담에서는 장마철 운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모든 것 질문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예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 폐지에 따라 관련 혜택도 7월 9일부터 없어지고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에너지 시민협력과의 류희영 승용차 마일리지 팀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승용차 마일리지 팀장 류희영입니다. 예.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된다고 들었습니다. 왜 사라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승용차 요일제는 2003년 도입 때 현재까지 약 19만 대 회원이 가입되고 있는데요. 예.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운율이 정해 이제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인데 예. 최근 차량 이용 억제 정책이 저희가 이제 강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예. 그리고 요일제 스티커를 뗐다 붙였다 하며 요일제를 미준수하는 등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실제 교통량 감축을 이어지기 어렵다는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이번에 폐지하게 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기존 요일제 회원들이 받았던 공영주차장 같은 그런 할인 혜택도 사라지는 겁니까? 네. 그동안은 요일제만 가입하면 무조건 제공되었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혼자 통행료 할인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교통위반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은 7월 9일부터 전면 폐지하게 됩니다. 예. 요일제가 사라지고 앞으로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승용차 마일리지는 당해연도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포인트에서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년도 연평균 주행거리 대비 0%이거나 0km 이상 감축을 해도 2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30% 이상 또는 3,000km 이상 감축하면 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 상품권 신청 및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마일리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따로 회원가입이 필요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선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예. 14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과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1년 동안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한 후 홈페이지 다시 한번 차량 번호판과 주행거리 누적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면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참여할 수 있는 대상과 또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참여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주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 에너지 시민협력과의 류희영 승용차 마일리지 팀장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봅니다. 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1년 중 내릴 비의 절반 정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요즘 쏟아지는 비를 보면 그 말이 체감이 되는데요. 장마철만 되면 가끔 내가 비 속을 달리는 건지 물 속을 달리는 건지 착각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가끔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 있는 분들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바퀴 달린 것에 대한 모든 상담이 가능한 우리 김필수 교수와 함께 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장마철이라서 네. 저도 빗길 운전을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궁금한 게 네. 개인적으로 있어요. 빗물이 고인 곳을 제가 차로 지나가다가 네. 빗물이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교수님 예. 차량에 튀어서 예. 앞을 뒤덮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날 수 있죠. 예, 그럼 제 잘못입니까? 그거는 가해자를 입증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물결이 많이 있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큰 차가 옆에 지나가면요. 예, 예. 그 물결에 의해서 내 차가 시동이 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지나갈 때 차에 예. 물이 있다 그러면요. 주변에 큰 차가 지나가면요. 근처를 가면 안 돼. 물결에 의해서 내 차가 시동이 꺼질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데 1차로를 비 올 때 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1차로를 달리게 되면은 휘어지는 구간에서 중앙차로 반대 차선에서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있는 데를 버스나 트럭 같은 게 지나갈 때 있죠. 그 물길에 의해서 내 앞유리에 확 쏟아지게 되면 확 당황하면서 핸들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고 유발되는데 문제는 이 가해자를 못 찾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국내에서 낙하물을 수거하는 횟수가 27만 건입니다. 그중에서 1년에 한 240~50건 생기고 사망자도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보상이 1년에 평균 16건이니까 왜냐하면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어떤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내 차가 피해를 봤을 때 가해자를 본인이 직접 찾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고 맞습니다. 찾으면 거기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인데요. 교수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빗물이 고인 곳을 지나가다가 교수님께 물폭탄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옷부터 세탁물 있죠. 관련해서 뭐 시간적인 지장 받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하고 소리 지르는 순간에 차가 이미 없어졌어요. 역시 가해자 찾기가 가해자를 못 찾습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물이 있다, 고인물이 있다 그러면 차가 많이 지나가죠. 그럼 우산을 옆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막는 분들도 있거든요. 슬기롭게 대처를 우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도 빗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고 하면 속도를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죠. 맞습니다. 보행자가 옆에 지나가고 있으면 당연히 물 튀긴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도를 좀 줄여서 서서히 지나간다든지 또는 옆에 차서에 차라고 없으면 약간 피해간다든지 이것도 일종의 기본적인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빗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작은 사고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빗길 운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일단
일단 속도를 한 30% 줄여줘야 되고요. 우리가 일명 많이 구사하고 있는 상급,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를 좀 지향을 해줘야 되고 또 아실 거예요. 야밤에 비가 올 때 달리면요. 그 물방울에 의해서 빛이 난반사가 돼가지고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비가 올 때 1차로를 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간에 비가 올 때는 1차로로 주행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어두워지게 되면 전조등 켜는 습관은 기본입니다. 요새 도심지 중심으로 해서 스텔드카라고 아무것도 안 켜고 달리는 차 있죠. 아, 무섭습니다. 그렇죠. 한두 대는 이렇게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이게 비가 올 때는 더 안 보이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 그리고 와이퍼 고무도 좀 갈아셔야 되고 워셔액 충분히 넣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타이어도 우리가 트레드 홈의 깊이가 없어져서 마모가 많이 되면은 우리가 일명의 수막 현상이라고 해서 미끄러지는 물 위를 달리는 현상도 생기고요. 또 배터리 점검 등등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빗길에서 이렇게 장마철인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외에도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도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도 이제 여쭤보신 것 중에서 물 위를 지나가는 거 있죠. 근데 물이 차 있게 되면은요, 이게 깊이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또 내려가서 차에서 내려서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방법이 앞에 차가 있는 경우하고 내가 맨 앞에 있는 경우가 틀립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차의 뒤를 따라간다 그러면 같은 세단이다 그러면 세단 뒤에 머플러 있죠. 머플러의 물의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앞차의 꽁무니에 있는 머플러의 물 높이가 머플러까지 덮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앞에 SUV고 난 세단이다. 그러면 SUV는 차가 높거든요. 똑같은 기준 잣대로 하면 내 차 시동이 꺼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내가 만약에 맨 앞에 지나간다. 그러면 앞에 잣대가 없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차를 진입을 시키면서 창문을 열고요. 고개를 내밀어야 돼요. 내밀어서 내 차의 앞바퀴에 타이어에 물이 얼마큼 올라오는지를 봐야 돼요. 반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반 정도 넘어가면은 이 시동 꺼질 가능성, 특히 이제 요새는 전자제어 장치가 물론 이런 물길 지나는 걸 고려해서 위쪽에 배치를 했지만요. 물이 나가는 구멍 이런 데 역류가 되면 시동이 꺼지거든요. 특히 그래서 좀 찜찜하다, 초행길이다, 물이 좀 올라와 있다, 무작정 지나가지 않는 게 좋고요. 우회도로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의 좀 핵심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야간에 비 올 때는 1차선 주행하지 마라. 맞습니다. 이왕이면 비 올 때는 1차선으로 안 달리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1차선 자체가 이 왼쪽 자체가 중앙차로거든요. 특히 반대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또 물이 튀길 수도 있고 또 난반세에서 상대방에서 오는 전조등의 눈빛이 반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빗길, 자동차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와이퍼 움직이죠. 에어컨 키죠. 모든 상태를 이 전기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명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은 게 이런 장마철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빨리 가려고 1차로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주차 방법이 예를 들어서 하천 주변에 요새는 주차장 많이 만들거든요. 이렇게 여름철 한 달 정도는요. 이 낮은 하천에 있는 주차장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침수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비 쏟아지면은요. 한 몇 시간 후에 갔는데 내 차가 없어졌어요. 이미 떠내려고 하거나. 그래서 절대로 낮은 곳에 주차하는 습관 들이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잠깐 주차하시게 되면은요. 머리 방향을 출입구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빨리 뺄 수 있게끔 돌리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간혹 여름철만 되면은 이 둥도 이렇게 떠다니는 차 있죠. 그거 보면 제 어릴 때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제 추어탕이라고 미꾸라지 잡아서 탕을 해 먹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갈아서 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집어넣잖아요. 미꾸라지요? 네, 미꾸라지. 그러면 이제 삶으면 밑에 물이 이렇게 돌잖아요. 돌 때 미꾸라지가 통째로 이렇게 눈이 허옇게 이렇게 돌아가던 모습 있죠. 그 모습하고 어떻게 강가에서 차 떠내려가는 모습이 일치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옛날이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한 50년 전 얘기여가지고. 자, 빗길을 좀 안전하게 달리기 위한 사전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이 타이어하고 배터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타이어는 실질적으로 트레드 깊이가 좀 적어져서 한 2.6mm 미만으로 되게 되면은요, 비를 달릴 때 비 위에 떠서 미끄러지는 스케이트 타는 겁니다. 그래서 휘어지는 구간이나 이런 데서 속도가 빠르게 되면 그냥 차가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차가 두세 번 뺑글뺑글 돌거든요. 대형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
타이어의 홈의 깊이 이거를 지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타이어. 그리고 배터리가 자동차에 쓰이는 전기 에너지를 모든 장치를 다 가동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와이퍼 또 에어컨도 그렇고 전조등까지 켜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거. 그래서 배터리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게 되면은 차의 어떤 시동성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까지 좀 고민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장마철 운전 조심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에 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고 계신데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지금부터 빨리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동차 상담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1471번님께서는 15년식 에코스입니다. 운전 모드를 에코 모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는 겁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에코 드라이브라고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이 2008년에 국내에 도입이 돼서 정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법을 말씀드렸었어요. 연료를 반 정도 채워라. 또 예를 들어서 급가속 상급하지 말아라. 또 정비를 정기적으로 해라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본인의 운전 방법이 나름대로 연료를 절약하고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운전이 지금 되지를 않는다. 그러면은요, 아예 에코 모드를 눌러놓고 해줘도 돼요. 그럼 그거 자체는 에코 모드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속 페달을 갑작스럽게 밟아도요, 차가 주인님이 너무 갑작스럽게 밟았구나 해가지고 연료 뿜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버려요. 그리고 에어컨도 최대로 켜주게 되면 에어컨도 성능을 제어를 하고요. 그래서 상급 운전을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예 본인의 운전 습관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에코 모드로 운전하시게 되면요, 급가속 뭐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에어컨이라든지 또 중간에 연료가 낭비되는 것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가 있어서 가장 좋은 연료 절약 방법이 에코 모드 누르고 운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에코 모드가 위험하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위험하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급가속을 하게 되면 차가 밟은 만큼 튕겨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순간적으로 추월 같은 거 할 때는 순간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때는 에코 모드로 하면 밟아도 차가 이 추월할 때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노멀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모드를 한다든지 잠깐 바꾸시고요. 평상시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거 추월도 안 하고 내 차로를 항상 유지하면서 달려. 그러면은 에코 모드로 운전하시게 되면은 연료 절약 확실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차에 무리가 안 갑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3번님께서는 비 올 때 썬루프 둘레 패킹 쪽에서 물방울이 간헐적으로 썬루프 아래 물바디 쪽으로 떨어지는데 구조상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물 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붕에서 물 새는 겁니다. 밑에다 옛날 깡통 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한 50년 전 얘기네요. 저는 모르는 이야기를. 깡통 여러 개 놨었거든요. 자다 말고 깡통 쓰러뜨려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차에 지붕에서 있죠. 썬루프가 저는 권장을 안 해요. 옵션 중에서 지금 보면은 파노라마 썬루프라 해가지고 지붕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노코크 바디라고 해서 위에 에너지가 집중이 돼서 지붕에서 분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인데 지붕에다 구멍을 내고 유리판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안전상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차종에 따라서 이게 틀어지면서 유리가 통째로 깨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썬루프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용을 자주 하게 되면은요 150만 200만 원치 넣어도 괜찮은데 실제로 1년에 한 번도 안 열거든요. 제 차도 썬루프가 그냥 기본 옵션으로 장착돼 있었는데요. 저 담배도 안 피고 썬루프를 언제 열어보냐면 한번 딱 열어봐요. 동작이 되나? 그리고 이제 이거 움직여지나? 그것 때문에 열어봐요. 그러니까 이 고무 패킹 쪽이요. 오래되게 되면 이게 이제 경련 변화가 생겨요. 그럼 탄력성도 떨어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방울이 맺힌다든지 한두 방울 떨어지게 되면 그게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한번 정비를 받으셔서 고무 패킹을 완전히 새거로 갈아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무 패킹이 경련 변화가 생겨서 딱딱해지면서 탄력성을 잃어버려서 습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쓰지도 않고 또 애물단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은 전혀 아니고요. 아닙니다. 카센터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9555번님, 경유차는 10년만 타야 되나요? 소리가 너무 큽니다. 하셨네요. 원래 소리가 큰 게 경유 엔진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가솔린대에 비해서 승용차에다가 이제 디젤 승용차 이게 들어온 이유가 공간도 좁지만은 기술 개발도 많이 되면서 승용차, 가솔린 승용차 세단 하게 되면은 정숙성, 안락감, 소음 없고 진동 없고 이런 게 장점이었는데 예. 디젤이 그만큼 많이 장점이 부각이 되면서 소음 진동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가솔린에 비해서요. 소음 진동은 분명히 더 많고요. 또 연수가 4, 5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당연히 소음이 커져서 예. 어느 때는 몸의 진동, 핸들까지 진동을 해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6, 7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진동이 많아지는데 그때는 정비 받으실 때 우리가 일종의 그 흡음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걸 좀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격벽 같은 걸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언더코팅 같은 거에서 소음이 아예 못 들어오고 하는 작업도 해주거든요. 예. 또 10년 썼다고 소음 진동이 많다고 못 쓰는 거 아닙니다. 정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요.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신차를 사더라도 3등급부터 시작을 하고요. 예. 5등급이 되면 대도시진입 못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디젤에 대한 노후화됐을 때의 배출가스가 굉장히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도 세단, 디젤차 죽이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권장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예. 그렇다고 정비해서 써야 되니까 재산의 한 가치로서 가치가 그렇습니다. 너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점검 받으시고 소음 진동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경유차는 휘발유 차량보다 노후가 더 빠릅니까? 어떻습니까? 빠른 것보다 소음 진동이 많다 보니까 소음 진동이? 예. 각종 소음 진동에 의해서 부품의 이 수명 자체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방향 지시등을 LED로 바꿨는데 1년 정도 지나가니까 깜빡임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네. LED라 고치기 어려운지 궁금하네요. LED는 통째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 모듈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LED가 미려하고 보기도 좋고 색깔도 뚜렷하거든요. 대신 이 수명이 상당히 긴 게 장점인데 만약에 이게 고장났다 그러면 통째로 바꿔주는 경우 있고요. 예. 또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요. 한번 정비업소에 들리셔서 프레셔 유니트라고 해서 우리가 깜빡 릴레이라고 그럽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래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몇 년 지나면은 깜빡이는 속도가 보통 법적으로 60회에서 120회예요. 예.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심장 뛰는 거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예. 깜빡하면은 그 템포를 보시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이거 빨라지면은요 같이 숨도 빨라져요. 마음도 급해지고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깜빡이가 그 사람의 심장박동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60에서 120을 예. 만듭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안정감 있게 주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깜빡 릴레이라는 플래시 유니트가 나가면은요 예. 굉장히 빨라지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이 등화 자체가 나가도 빨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등만 바꿔주면 되니까 예. 한번 점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LED 같은 거는 모듈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이 일반 할로겐 램프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은 일반 많이 전구보다 들고.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빨리 수리를 받으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깜빡깜빡하면요 예. 마음도 급해지고요. 레이서가 되겠는데. 네, 마음이 급해지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심장도 같이 빨리 뛰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YB 님께서는 포터입니다. 계기판에 뭔가 떠서 카센터에 문의했더니 네. 기름통에 습기가 찼다고 그냥 운행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운행하면 기어 변속 시에 차에 힘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기름통 같은 걸 한번 내려서요. 예. 기름을 다 빼고 밑에 있는 수분을 빼놓을 필요가 있어요. 보통 기름통 청소, 우리가 연료통 청소 안 하는데 오래 쓰게 되면은요. 특히 겨울철 경유 같은 경우에는 밑에 수분이나 왜냐하면 온도차가 안 하고 바깥이 차이가 생기면 이슬이 생겨요. 그게 바닥에 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료를 쓸 때 가솔린 디젤 구분 없이요. 이 불이 들어올 때까지 쓰지 말라 그럽니다. 불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쓰면 밑에 있는 거가 이제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상태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밑에까지 빨려 들어온다고 보고 있어요. 통 한번 청소를 꼭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기판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점검을 받으라는 겁니다. 노란불인 경우에는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되도록이면 빨리 정비업소에 가셔서 점검 받으세요 이라는 뜻이고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안전에 위험하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계기판에 불은 분명히 없어져야 되고 있다는 건 차에 문제가 있다는 징조고 그걸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ANN으로 시작하는 님께서는 신호등 정차 시에 기어를 중립에 두면 실제로 연비에 도움이 될까요? 하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전 시간부터 계속 궁금했던 맞습니다. 내용입니다. 연비 도움 됩니다. 실제로 이 실험을 통해서 해보게 되면요. 상당 부분 절약이 돼요. 그거는 이제 환경 보고 이제 같이 예전에 에코드라이브 할 때 실제로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를 차를 직접 여러 대를 가지고 해봤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문제는요. 신호등이 보통 짧게 바뀌어서 1분 이내로 바뀔 때는 그냥 뒤에다 놓고 브레이크 밟고 있는 게 낫고요. 만약에 이 신호등이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신호등이 길다. 그리고 정차 신호가 한 3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분명히 뉴트럴 N에다 놓게 되면은요. 연료도 절약되고요. 훨씬 더 장점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운전할 때 아까 상급 운전 말씀드렸죠. 급하다 보니까 불이 초록으로 바뀌면은요. 뒤에다 놓으면서 동시에 가속 페달을 밟아요. 그러니까 한 템포 느리게 가속 페달을 밟으세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요. 변속기가 무리가 가가지고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N하고 뒤에다 놓을 때 이 제 변속기 고장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너무 빨라서 그래요. 본인 또 잘못된 차량 습관 때문에, 그렇죠. 운전 습관 때문에. 그래서 이 N에다 놨던 걸 D에다 놓고요. 약간 한 템포 느리게. 그리고 불이 노란불을 낼 때 미리 레버를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불 바뀐 다음에 출발하면 한 템포 느리기 때문에 확실하게 연료 절약하면서 변속기 수명에도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일단은 중립에 두면 실제로 연비에 도움이 되는데 출발할 때 한 템포 늦게 엑셀을 밟아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YTN 짱님께서는 산타페 DM 차량 전조등이 너무 어둡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일단 뭐 최근에 들어와서 이 국토교통부에서 튜닝을 많이 이제 풀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나오긴 했는데 기준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전조등을 LED로 바꾸는 것들을 허가를 해주는 품목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전조등 자체가 원래 예전에 밝았는데 몇 년 쓰면서 어두워졌다 그러면은요 반사판이라든지 등 자체를 좀 바꿔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다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에너지 흐름이 원활치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접지 쪽을 좀 바꿔준다든지 해가지고 접촉 저항을 없애준다든지 또 전조등의 반사판이라든지 제대로 와트가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전에는 밝았는데 6, 7년 쓰다 보니까 DM 같은 경우는 몇 년 된 거거든요. 지금 산타페 DM은. 그러면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는 원래는 밝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흐름, 접지 저항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전조등 자체의 반사판이나 이 특성 자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듣던 저희 담당 PD가 장정호 PD가 LED 전조등이 맞은편에서 올 때 눈부심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약이나 규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게 HID 전조등 같은 것들 만약에 애프터마켓으로 임의로 바꾸게 되면은요. 보통 차는 미리 비포마켓으로 자동차 제작사에서 나올 때요. 차축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덕 올라갈 때 반대에서 오는 차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좀 약간 틀게 해주고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데 애프터마켓은 하면 그 내려가는 장치가 같이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HID 같은 거 임의로 바꿔주게 되면 이거 단속이 되면 벌금도 100만 원 단위입니다. 벌금이 그렇구나. 벌금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전조등에 대한 규제는 경찰청이라는 데서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고하셔도 괜찮고요. 이게 보면은 눈을 못 뜰 정도로 굉장히 그런 문제가 경우가 있는 차 있어요. 이거는 튜닝이 아니라 합법적인 튜닝이나 불법 부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0602번님께서는 자동차 내부가 마를 새도 없이 자꾸 비가 와서 항상 눅눅한 상태로 다니게 됩니다. 자동차 내부 습기 없애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별로 좋지는 않네요. 보통 이제 차라는 게 밀폐가 잘 돼 있어서 안에 뭘 넣으시면은 제일 좋냐면은 이 커피 있죠. 커피 가루. 커피 가루요? 커피 먹은 가루 말고 있죠. 먹기 전에 가루 있죠. 가루를 봉지에다 놓고 아니면 좀 열어서 컵 같은 데 놓고 있으면은요. 이게 내 차가 습기가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덩어리가 돼 버려요. 그럼 그 차의 습기가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장마철 같은 게 비가 많이 들어온다. 실질적으로 젖은 몸이나 아니면 우산 젖은 걸 가지고 들어오면 안에 습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커피가 되게 굳는다. 그럴 경우에는 습기가 있는 거니까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봉어로 고무라든지 바닥에서 언더 코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혹시 습기가 있다 그러면은 안에다가 요새 기능성 그 습기 제거제를 차량용으로 판매를 해요. 그거를 앞뒤에 구석에 두세 개 놓으면은 잘 빨아들여요. 옛날 우리가 말하면은 집에서 쓰기는 습기 제거제들 있죠. 그거 차량용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요. 그냥 비상 바닥에다가 신문지 있죠. 신문지가 습기를 제거하는데 가장 좋아요. 그래서 오래된 신발 겨울용 신발 보관할 때
신문지 안에 뭉치해가지고 넣잖아요. 신문에 예. 놓잖아요. 예. 똑같이 차량용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다가 신문지 좀 깔아놓으시고 예. 혹시 겨울철에 바닥에 물이 좀 약간 스며들어왔다. 그럼 역시 신문지 두껍게 해서 깔아주시면은요 습기 굉장히 잘 빨아들이니까 예. 그리고 기능성 습기 제거제 사용하시면 같이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습기 제거제를 뭐 앞좌석 뭐 2개, 뒷좌석 2개 이렇게. 예, 바닥에다 놓으면? 놓고 안 보이는 예. 구석에다 이렇게 예. 놓으시면은요. 신문지도 좀 깔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많은 질문과 또 고민들이 들어왔는데 오늘 역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장마철입니다. 당분간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빗길의 운전 기본은 감속입니다. 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와이퍼 점검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는 날씨가 종일 흐리지만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기상정보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